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 원이 하나 있고 그 원 위에 이게 세 점이 있다는 얘기겠죠? 뭐 위치는 뭐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으니 0,1, 1,2, 마이너스 3,4. 자,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이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원의 중심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 세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뭐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까? 외심을 찾아야죠. 그렇죠? 삼각형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게 외접원이 되고 이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을 찾아야 되겠죠. 그 외심 좌표를 모르니까 P라고 하고 그 P를 A, B라고 둡시다. 뭐 X, Y라고 둬도 됩니다.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모두 같다가 성립하죠. 그래서 PA 길이 X끼리 뺀 값 제곱, Y끼리 뺀 값 제곱 더해서 루트인데 요거를 제곱시킵시다. 루트 없애려고. 그럼 PB 길이의 제곱은 A-1의 제곱, B-2의 제곱. 다음 PC 길이의 제곱은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B-4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전개해 봅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A제곱 플러스 B제곱 다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 플러스 5. 여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8B 9 더하기 16 25.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얘를 1번, 2번, 3번 관계식으로 본다면 1번과 2번이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서로 같으니까 이렇게 서로 같다라고 두게 되면 이항을 하면서 이제 빼기가 되죠. 없어지고 이게 1로 넘어가면 2a 넘어가면 플러스 2b 이게 1로 넘어오면 4. 일단 놔둬볼게요. 나중에 2를 나눠야 될지는 판단하면 되니까. 그럼 1번과 3번도 같을 겁니다. 역시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두게 되면 얘가 이를 반대로 이렇게 이항하게 되면 A제곱, B제곱은 지워지고 6A 남고 플러스 2B가 넘으면 마이너스 6B가 남고 네, 여기는 25가 절로 넘어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24. 그럼 위아래 다 나눠서 봅시다. A 플러스 B는 2. 6으로 나누면 A 마이너스 B는 4, 6, 24. 마이너스 4. 위에서 아래를 더합니다. 그럼 2A는 마이너스 2. A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점에서 넘기면 B 값은 3. 이 원의 중심 마이너스 1, 3.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 필요하고 반지름은 뭐 PA, PB, PC 중에 아무거나 이제 찾으면 되는데 PA가 좀 더 쉬워 보이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요. 다 구해놓으시겠죠? 여기다 A 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1, B 값 3, 3의 제곱 9, B 값 3, 마이너스 6, 플러스 1 얼마인가요? PA의 제곱,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어쨌든 원의 넓이잖아요.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파인데 반지름이 PA고 PA를 제곱한 거에 파이를 붙이면 정답인데 PA 제곱이 이거지 않습니까? 네, 5. 정답은 5파이. 풀이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을 어쨌든 지금 문제는 원의 방정식을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는데 중심 좌표를 알면 표준형이죠. 근데 중심을 모르는 상태니까 일반형으로 합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근데 하나씩 대입해요. 0,1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1 플러스 b 플러스 c는 0. 이거 하나. 1, 2를 대입하면 여기다 일단 써놓고 정리할게요. 1, 2를 대입하면 1 플러스 4 플러스 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 그러면 여기다 써도 되겠는데 그냥 5 플러스 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 마이너스 3,4를 대입하면 9 플러스 16 마이너스 3a 플러스 4b 플러스 c는 0. 그래서 마이너스 3a 25 마이너스 3a 플러스 4b 플러스 c는 0. 이거 세 개를 연립하는 겁니다. 근데 미지수 3개짜리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어쨌든 2개만 남기면 3개 문자가 아니고 2개만 남길 수 있다면 계속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 방정식을 사용해서 이 방정식을 풀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 보면 C가 지금 제일 편하잖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연립해서 C를 지웁니다. 그럼 R에서 V를 뺀다고 칩시다. 5에서 1을 빼면 4가 남고 이거는 A에서 A를 뺄 게 없으니까 플러스 A가 남고 2B에서 B를 빼면 플러스 B가 남고 C는 지워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1번이 제일 단순하니까 1번과 3번을 연립할 때 위에서 아래를 빼봅시다. 그럼 1 빼기 25 마이너스 24 빼면 플러스 3A B에서 4B를 빼면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서 A 마이너스 B는 24를 3으로 나누면 8 둘을 더해요. 2A는 4 A는 2 그럼 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6 그럼 원의 방정식 C값 찾아줘. B가 마이너스 6인 거 알았죠?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B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5 넘어가면 플러스 5 C는 5 그럼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5는 0이 되죠. 그럼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1,3 반지름의 제곱은 이거 제곱 1 이거 제곱 9 더한 다음에 5를 상수항으로 빼죠. 그럼 5가 남네요. 그럼 따라서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 R제곱 파이가 되므로 정답은 5파이. 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더 유리한지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점의 평행인데 이제 단원이 이제 평행 이동으로 바뀌었죠. 이 단원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배웁니다. 단원의 이름이 도형의 이동인데 하나는 평행 이동을 배우고 나머지 하나는 대칭 이동을 배웁니다. 평행 이동도 다시 두 개를 배웁니다. 점에 대한 평행 이동, 그다음에 도형에 대한 평행 이동. 역시 대칭 이동도 점에 대한 대칭 이동,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 세분화하게 되면 총 4가지를 배우게 되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 지금 수업이 좀 간략하게 가는 수업이니까 뭐 심도 있게 가는 건 아니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칭 이동은 점의 평행 이동이나 도형의 평행 이동이 명령 이동이래요. 헷갈릴 게 별로 없습니다. 점에 적용됐던 명령이나 도형에 적용되는 명령이 똑같기 때문에 그 명령 그대로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 평행 이동이 좀 다르죠. 얘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평행 이동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점에 적용되는 명령과 식에 적용되는 명령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 잘 판단해서 그것만 잘 고민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내용은 크게 어려울 내용은 없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점의 이동을 배울 텐데, 점의 이동. 여기 나온 것처럼 점 P를 점 P, x, y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x, y라는 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원점이 있었어요. 걔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 점을 이동하시오. 그러면 오른쪽 3칸 밑으로 2칸 내려올 거니까 이동된 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인데, 기존에 있는 0이라는 점의 좌표를 x축으로 3만큼, 기존에 있던 0이라는 y좌표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면 이 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2로 바뀐다. 그런 표현이라,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만약 명령이 모른다 하더라도 점의 이동 경로가 x, y에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바뀐다는 뜻은 이렇게 점이 이동한다는 뜻이구나 라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점은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움직여주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들 뭐 간단하게 너무 쉽어서 쉽다고 무시하시면 안 되겠지만 단원 자체가 이쪽은 워낙 쉽기 때문에 평행이동에 의해서 다음 점을 이동합니다. 네. 다음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죠. 그럼 당연히 이거를 그대로 명령대로 움직이면 중간 과정에 2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렇게 이동됐더니 이 점이 결과적으로 3,1로 가더라. 그럼 2 플러스 a 값이 3이 되므로 a 값은 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b 값이 1이므로 b 값은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a, b 값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예전에 배울 때 이런 거 했었어요. 중3 때 최근에 배웠던 게, 정말 최근에 배웠죠? y는 x제곱 이란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배웠잖아요. y자리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하고 x자리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다음에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 원의 꼭지점이 0,0이었는데 이 원의 꼭지점이 2, 마이너스 3으로 바뀜에 따라 0,0이 2, 마이너스 3 바뀌는 명령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입니다. 그런 표현을 배웠죠. 근데 이럴 때 이게 좀 의아했던 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좀 전에 배운 것처럼 점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여기 있는 원점에 있었던 점의 좌표의 x축 평행이동 거리, 원점에 있었던 y좌표의 y축 평행이동 거리, 요거를 계산해서 새로운 꼭지점의 좌표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의 이동 경로는 주어진 명령 그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얘기죠. x축으로 2만큼 x 대신에 플러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적용시켜서. 그런데 식일 때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식에서 느꼈던 바는 왜 x축으로 2만큼 가면 x가 이만큼 움직였으면 이제 x의 관계식도 바뀌겠지. x축으로 이동했었으니까. 그럼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하면 x의 관계식이 x 플러스 2로 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x 마이너스 2로 가고 있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게 되면 y축으로 밑으로 3칸 내려왔으니까 모든 y 값이 3만큼 작아져야 되겠죠. 그럼 원래 있던 y도 작아져야 되니까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될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y 플러스 3을 대입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결과적으로 관계식을 통해서 얻어진 꼭지점 좌표가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굳이 근데 식은 점과 다르게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까? x축으로 2만큼 이동했으나 실제로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있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으나 실제로는 그 부호 반대인 플러스 3을 집어넣더라는 얘기죠.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위에는 그림이 나와 있긴 했는데 이제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그래프 위에는 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프 전체를 말하는 거긴 합니다. 그래프 전체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고 칩시다. 그럼 원래 있었던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둬요. 이 그래프 위에 있었던 점의 위치가 X, Y였다면 새로 바뀐, 평행이동돼서 바뀐 점의 위치는 X', Y'이라고 합시다. 되셨어요? 프라임을 붙인 이유는 얘랑 이 점과 이 점을 좀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놓여 있잖아요.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두 다 이 명령에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럼 그때 만들어진 도형은 이게 그대로 평이동되니까 그래프 형태는 똑같겠죠. 위치만 약간 다른 거겠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럼 여기 있는 이 관계식 있잖아요. 주로 우리가 관계식을 쓸 때 점일 때는 그냥 점의 좌표로 표현하는데 도형의 방정식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 X, Y 앞에 F를 붙여주고 는영꼴로 보통 씁니다.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냐면 뭐 크게 이유보다는 하나의 약속인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 이게 직선이죠. 직선이란 도형을 나타낼 때 X하고 Y에 대한 점의 관계를 는영꼴로 표현한 방정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원도 마찬가지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는 0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얘도 보면 X, Y로 표현되어 있는 관계식을 는영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X, Y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관계식을 는영꼴로 표현해서 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이 흰색 그래프 f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도대체 이 파란 그래프의 관계식이 나타날 텐데 이 관계식은 뭐라고 쓸 거냐는 거죠, 도대체. 자, 이제 봅니다. 지금 내용은 이거였잖아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때 만들어지는 점의 좌표가 x', y'이에요. 그렇죠? 이 점을 x로 a만큼, y축 b만큼 하면 이 x'은 x 플러스 a로 나타날 테고 y'은 y 플러스 b로 나타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그림상에 잘 보면 파란색 이 x', y'을 나타나는 관계식은 있나요? 없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구하라는 거니까. 아직은 없는 상태죠. 하지만 뭐는 있냐면 x, y라는 이 점의 위치를 그 관계를 나타내는 식은 여기 있더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x, y에 대한 관계식은 존재하는데 x', y'에 대한 관계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x', y'에 대한 관계식을 얻고자 하는데 그럼 여기서 직접적으로 x', y'를 구할 수 없다면 x, y를 통해서 x', y'를 정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이 식을 x로 다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이 식을 y로 다 정리해 줘요. 이렇게. 그럼 x하고 y를 대신해서 뭐가 이렇게 식에 들어갈 수 있냐면 x', y'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고 나면 식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더라는 얘기죠. f, x자리 대신에 x' a, y자리 대신에 y'-b는 0 이렇게 식이 들어가요.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나타낼 때 여기 있는 그래프는 x, y, 여기 있는 그래프는 x', y'을 표현하겠지만 실제로는 구분하기 위해서 썼을 뿐이지 이걸 일반화할 때는 굳이 프라임 기호를 붙이진 않죠. f, x-a, y-b는 0 이렇게 쓰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많이 하던 겁니다. 여기 원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었다고 칠게요. 반지름 일자리 원. 그럼 이 원 위에는 어떤 점이 있죠. 그 점을 x, y라고 합시다. 근데 이 원을 지나지 않는 원 바깥에는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 직선의 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였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도 x, y로 표현되죠. 맞니? 그럼 다시 물어볼까? 여기는 xy와 여기는 xy는 하는 역할이 동일한가요? 다시. 이 원 위에 있는 점 x, y, 이 직선 위에, 원을 지나지 않는 직선 위에 있는 점 xy. 이건 xy라고 쓴 겁니다. 똑같이 xy로 써줬잖아요? 그럼 두 xy는 하는 역할이 같은 건가요? 다르지 않나요? 여기는 xy는 x좌표를 제곱하고 y좌표를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되는 관계인 거고, 여기는 xy는 x좌표의 반대부에 5를 더하면 y좌표가 나오는, 달리 말하면 x좌표, y좌표를 더하면 5가 되는 점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 하는 역할이 같아지면 그때는 뭐가 되죠? 만약 여기 있는 여기 원을 만족하는 xy랑 이 직선을 만족하는 xy가 서로 같아지는 케이스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원을 만족하는 xy랑 점이랑 직선을 만족하는 xy, 점이랑 같아질 때를 두 글자로 무슨 점이라고 부르죠? 교점이라고 부르죠, 교점. 그렇잖아요. 그 교점에서 좌표는 원을 만족하는 동시에 직선을 만족하기 때문에 하는 역할이 동일한 겁니다. 그 교점에서만큼은. 그럼 여기 서로 같은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서로 같은 역할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약간 느낌상 이런 거라는 얘기죠. 굳이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라임 기호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지. 굳이 구분하자면. 그럼 얘도 이렇게 프라임 기호를 이렇게 붙일 수 있겠지. 구분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식을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프라임 기호를 서로 다르다고 해서 구분했다고 해서 직접 이 기호를 쓸 때는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관계식을 쓰나요? 그렇지는 않잖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 프라임 기호를 지우죠. 그래서 일반화 시키잖아요. 서로 다르지만 얘는 얘대로 어떤 점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네 둘을 여기를 프라임 기호로 붙인 이유는 얘네들, 이 점과 이 점, 혹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관계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썼고, 그 관계성을 통해서 x, y를 통해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관계를 얻었지만, 그 관계를 찾고 나면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프라임 기호는 보통 생략한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점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하면 고스란히 이 숫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식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식은 x자리 대신에 x-a, y자리 대신에 y-b 반대보가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뭐의 개념이냐면 이항의 개념이에요. 여긴 a, b가 이렇게 이항하면서 새로운 관계식을 만들다 보니까 반대보가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동했던 숫자의 반대의 숫자를 x, y에 적용해서 관계식을 써야 될지를 이걸 보고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점과 도형은 약간 명령이 다르다는 거 이해하세요? 점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솔직히 그대로 이해되는데 점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관계식에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포물선, 이제 더 이상 점이 아니죠. 얘는 그래프입니다. 이 포물선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원점이 꼭지점, 그러니까 0,4가 꼭지점이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y는 x제곱 플러스 4라는 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합니다. 그럼 관계식은 도형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y자리 대신에 y-1을 대입하고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4를 관계식에 대입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쓰시죠. 등호 그대로 x 관계식을 제곱하는 거 그대로 뒤에 플러스 4 그대로. 그래서 식은 y는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직접 도형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해석을 달리해서 도형이 아닌 점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관계식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포물선은 많은 점 중에 굉장히 나름 유용한 꼭지점이라는 게 있죠. 지금 이 원의 꼭지점이 0,4였었어요. 근데 포물선을 이동하겠다는 얘기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저 꼭지점도 이동하겠다는 얘기죠. 꼭지점을 0,4를 x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0에서 마이너스 4만큼, 4에서 플러스 2만큼, 새로운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4,6으로 바뀝니다. 바뀌고 나서 봤더니 우리가 이거 배웠었잖아요? 이게 꼭지점이잖아. 꼭지점을 안다면 식은 표준형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차함수의 표준형 모양은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였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 값은 이 제곱 앞에 있는 개수, 원래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폭이 그대로 1로 유지되는 거죠. 1. 그럼 p 좌표는 마이너스 4, q는 6. 이 식을 이제 통해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죠. 이런 방식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굳이 쌤이 왜 이거를 설명하고 있냐면 나중에 포물선이나 원이 좀 복잡해지게 되면 이게 이동할 때 이동 관계식이 힘들어지거든요. 왜냐면 식 자체가 2차식을 기본적으로 끌고 있기 때문에 2차식에다 막 관계식이 바뀐 걸 막 집어넣고 전개하고 제곱하다 보면 좀 복잡해져요. 근데 그럴 때는 포물선은 꼭지점, 원은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식을 이동하지 않고 점을 이동하기 위해서 포물선에서는 꼭지점을 찾았다면 원은 무슨 점을 찾아야 돼요? 중심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꼭지점 이동하고 중심 이동하면서 표준형을 통해서 관계식을 정리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하는 문제 중에 네. 자,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y는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5의 그래프로 옮겨지는, 이것도 알아야 될 게 뭐뭐로 옮겨진다 뜻은 얘가 기존에 썼던 원래 점 혹은 원래 그래프인 거고, 얘가 이동 후에 점 혹은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뭐뭐로. 가끔 이 말이 바뀌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1,2를 3,4로 이동하는 명령.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쓴다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로 1,4를 이동하는 명령. 그럼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런 거죠. 마이너스 5가 1로 갔으니까 6만큼 평이동. 마이너스 1이 4만큼 갔으니까 플러스 5만큼 평이동.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거 잘못된 표현법이에요. 잘못된 계산법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뭐로 뭐뭐를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얘가 있었던 거고 이동돼서 얘가 된 게 아니고 반대로 1,4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로 이동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x축으로는 마이너스 6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한 결과가 돼요. 약간 그 말장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말장난 표현되어 있지 않죠? 이 포물선을 얘로 이동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곤란하네요, 그러면. 얼마나 이동하는지 알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얘를 x축으로 a만큼 이동했다고 치고 y를 b만큼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럼 저기 있는 저 식에다가 저걸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y-b는 x-a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a. 그러니까 y 자리 대신에 y-b, x 자리 대신에 x-a를 집어넣어서 이걸 전개하는 겁니다. 전개하면 이게 나온다는 뜻이죠. 물론 어려운 건 아니야, 전개가. 엄청 복잡한 건 아니잖아. 근데 귀찮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를 찾아라. 얼마예요? 저 정도는 금방 하지 않나요? 2,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인가요? 이렇게. 여기는 꼭 좀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6, 여기다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36,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2 플러스 3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을 이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x축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이 있겠네요. 그럼 이 명령에 따라 내가 해야 될 거는 저 직선을 이동하는 거죠. 근데 이 직선은 1차 함수라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직접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y자리 대신에 y-3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3,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4를 대입하고 반대부 플러스 2를 계산하고 자, 이 직선의 y절편값을 구하시오. x가 0일 때 y값 구하라. y-3은 x에 0 집어넣죠? 마이너스 12 플러스 2 넘어가면 y는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정답이 y절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을 이동하는 것도 괜찮지만 꼭지점을 이동해서 이동하면 점을 이동하는 게 어떨 때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